안녕하세요. ABO 윤현식입니다.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그런 목요일 미팅은 되게 중요한 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아메이 비즈니스의 전략이라던가, 이제 그런 기초적인 내용보다는 전략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수반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저는 좀 세상에 정보들을 제 거화시키는 작업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많은 수번 거치고 사업 설명 뭐 이런 거 강의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초기 아메이에 대해서 생각보다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남들이 하는 생각에는 그런 오해랑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 결정 단계에서 오해를 많이 하신다면 저는 행동 단계에서의 오해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사업을 결정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성공의 8단계 중에 그 행동 단계에 대한 내용을 좀 응용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저한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수많은 성공자들이 말하는 성공 방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많이 적으시고 집중하셔도 좋습니다. 아메이 사업이라서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해가 아닌 사업가라면 이런 행동을 해야 돼로 인식하면 좀 더 오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목차입니다. 성공의 8단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행동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 성장하는 방식. 두 번째, 사업가의 자세와 스폰서의 역할, 그리고 아메이 시스템 성공 사례. 이렇게 세 가지 챕터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성장하는 방식. 사막에서 3일간 쫄쫄 굶은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목이 너무 마릅니다. 네, 물을 먹어야 되니까 오아시스를 막 찾아야 되네요. 멀리 10km 전방을 봐도 오아시스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500m 앞에 오아시스가 보인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마도 빠른 속도로 질주할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질주할까요? 오아시스 쪽으로 가겠죠. 반대로 질주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이것도 세상의 이치와 비슷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이 없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도 안 보이는데 좀 쉬었다 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즉, 그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10년, 20년 곧이곧대로 걸어간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속도를 내고 싶지만은 목적지가 불분명해서 천천히 걸어가는 경우 덜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우린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평범함의 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타고난 사람들 되게 부럽죠. 근데 그거는 좀 기적도 아니고 스토리도 없고 재미도 없고 솔직히 사람들 공감도 크게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냥 멋있다 이 정도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 같습니다. 아메이에서 성공한 많은 분들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평범한 주부 그리고 평범한 회사원들이 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들을 좀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을 포함해서 많은 성공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무슨 아메이야. 넌 안 돼. 아메이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공하고 보니까 넌 될 줄 알았어. 너니까 된 거야. 라는 말을 똑같은 사람한테 듣더라는 거죠.
아메이 성공 스토리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인기가 있나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은요. 일반적인 이야기가 인기가 많습니다. 30대에 애 둘 키우는 엄마가 50만 원 번 얘기. 너무 평범해서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평범함이 주는 파급력을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제 스스로 좀 지금 부끄럽지만요. 난 특별하다는 생각했던 저로서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재미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웬만큼 특별하지 않고서는 사람들한테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건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를 요즘 많이 깨닫습니다. 특히 요즘 SNS 시대잖아요. SNS에 보면요. 절대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자, 알고 보면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그런 분들이 특별할지는 몰라도 그들의 물건을 사주는 소비층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만큼 엄청난 소비층을 가지고 있다는 뜻, 그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부라서 안 돼. 나는 직장이라서 안 돼.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난 나이가 적어서 안 돼.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 문제는 그들이 아메이를 접한 후부터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는 또 경향이 있습니다. 아메이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과의 갭을 스스로 벌리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는 거죠. 사실 특별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은 잘하는 놈들이 만들지 않는다. 못하는 놈들이 아등바등하며 보는 사람을 숨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기적인가 보다. 기적은 먼데 있지 않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메이란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황새가 뱁새 따라가다가 다리가 찢어진다라는 속담, 모두가 알고 계신 속담이 아닐까 합니다. 뱁새가 황새를 저 바라보는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좀 우러러 보고 있고요. 굉장히 멋있죠. 다리도 길고요. 키도 크고 존재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자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성공자의 모습은 멋있고 되고 싶지만 나랑 닮아 있지도 않고 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자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은 내가 아닌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이 어디서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기 쉽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뀝니다. 갑자기 없던 다리가 생기고 없진 않았네요. 예, 있었는데 다리가 좀 길어지기도 하고요. 머리가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탈바꿈하기도 하고요. 아티스트를 많이 썼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성장을 합니다. 이때는 3%였는데 이렇게 좀 올라가니까 브론즈라는 핀 가게 되고요. 좀 다리가 올라갔다 싶으면은 그때는 이제 SP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가 된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대부분 3%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는 앞만 보고 갑니다. 그죠? 그림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는 어디를 보고 있죠? 뒤쪽을 보고 있죠. 혼자서 성장할 수 없는 그런 단계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한 걸음 나갔을 때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뒷사람한테 가장 최고의 배움이고 실제로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이아몬드 보면 어때요? 3%대. 좀 멋있긴 한데 크게 와닿진 않죠. 근데 당장 뭔가 내 앞에 같이 사업하고 같이 시작한 사람들은 뭔가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 결국 그 사람들한테 뭔가 해답을 얻고 싶어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큰 리더를 통해서 잡아가되 배울 점은 나의 주변에서 잘하는 사람에게 좀 찾았으면 좋겠다. 단톡방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단톡방 안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 비슷하게 시작한 사람이 굉장히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본받을 필요가 있겠다. 세미나 랠리를 왜 할까요? 세미나 랠리 오면 스페셜 게스트를 보러 오긴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동기부여라던가 열정을 받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행동력을 이렇게 좀 앞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6%인 사람이면은 9%의 스피치를 잘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앞에 내가 나아고 가고자 하는 가장 가까운 방향성 그 분의 스피치를 가장 잘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때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장 속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얼마나 빨리 갔는데 이런 것들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참고만 하는 것이고 내 사업에 결국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는 방법만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방법입니다. 가끔 잘난 맛에 사업하는 사람들 있으시잖아요. 스폰서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즉시 파트너들도 당신을 무시할 권리가 생긴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자, 성장 포인트.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성장 속도는 뱀의 분야가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주변의 성장 속도로 인해서 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장 방법은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부분이고요. 단계를 밟아가면서 잘 따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파트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잘 안 따라와. 그럴 수 있죠.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차가 가졌는데 안 따라온다고 해서 내 사업이 처지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성장 방법. 이 단계를 잘 밟아간다는 뜻은 바로 성공의 8단계를 따라서 잘 해나가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세계는 인풋의 세계와 아웃풋의 세계가 있다. 인풋의 세계. 인풋의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 우리의 사회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있으면 교감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이사가 있으면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이 직급 따라 나눠지는 바로 피라미드 세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생애 주기를 한번 보면요. 8살부터 20살 때까지 인풋만 합니다. 계속 인풋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죠. 학생이 유튜브 블로그 하면 안 되게 하고요. SNS 못하게 하죠. 왠 줄 아세요? 공부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서울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를 하라고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최대한 빨리 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속해 있지 않은 대부분의 그런 세계는 바로 아웃풋의 세계예요. 자, 아웃풋의 세계는 이 4가지 분면이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 사업가형이죠. 빌 게이츠나 이재용 같은.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 투자가입니다. 투자가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나 우리나라의 존 리나 이런 분들. 그리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프라 윈프리나 우리나라의 유재석 같은 분들. 그리고 방향성을 제공하는 사람.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한비아 같은 그런 희생을 하면서 누군가한테 봉사활동을 하고 구호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로버트 키요사키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안하는 그런 분들도 한마디로 이쪽에 포함이 됩니다. 인풋도 경쟁이고요. 아웃풋도 경쟁입니다. 똑같은 경쟁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완전히 다른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웃풋 세계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웃풋 세계에 대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주제를 보니까 적게 일하고 더 많이 인생을 즐기는 방법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풋은 입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웃풋은 출력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인풋 같은 경우 읽고 듣고 하다 보면요. 나의 세계가 변하는 거죠. 마인드가 변하고 내 그릇이 변하고. 근데 아웃풋은요. 출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고 쓰고 행동하는 분야다. 이거는 내 머리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 세계가 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풋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정말 좋은 책을 한 번씩 읽으면 좋다. 이거는 바로 인풋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매일 후기를 올리려면 피곤하겠죠. 내가 맨날 책을 읽고 후기를 읽는 거에 집중을 하다면은 이게 피곤한데, 이 피곤한 부분이 바로 아웃풋입니다. 책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해보고 귀찮아서 중단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웃풋의 세계입니다. 의무감, 중압감,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그 분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거. 단 한 가지 이상은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이 바뀌려면. 근데 대부분 인풋만 하고 있죠.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이겁니다. 좋은 피드백이 돌아올 때까지. 피드백을 받으려면 내가 무엇인가를 던져야 되죠. 그건 당연한 일이죠. 10명에서 20명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뭐 이 사업을 던졌다. 그럼 빼면 돼요. 돈 드는 게 아니었는데 상처를 입을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의무적으로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해야 된대요. 그래야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들 책을 보고 있고요. 강의만 듣고 있다. 우리가 아웃풋에 속하는 일을 시작할 때 돈이 되는데 좋아하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일이 있는 반면 돈이 되는 일, 근데 좋아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근데 돈이 안 되고 또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안 되고 좋아하지도 않는 일. 돈이 안 되고 좋아하지 않는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고 돈이 될 것 같은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시작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 유튜브를 한다고 칩시다. 먹는 걸 좋아해서 먹는 걸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근데 이거 돈이 될 것 같다 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니까 뭔가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기분이 좀 안 좋아지고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뒤에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돈이 되는 일은 맞는 것 같은데 좋아하지는 않는다. 결국 내가 돈이 된다라는 걸 알지만 지금 뭔가 계속 몰리는 건 싫다.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쪽으로 갑니다. 돈이 안 되기도 하고 좋아하지 않는 일로. 주제가 싫은 건 아닌데 해나가는 과정이 싫어지는 거죠. 과정을 즐기면은 결국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결국 돈이 안 되고 좋아하지 않는 일로 가게 되면요. 말 바꾸기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지. 그런 식으로 많은 일들을 그렇게 접하게 되는 거죠. 사업가는 왼쪽 위에 있는 분면,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돈이 될 것 같으면 시작해요. 사업가는요. 저에게 아메이가 딱 그런 일로 비춰졌던 것 같아요. 돈이 되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다가 돈이 되면요. 그 일이 사랑스러워져요. 자, 예전부터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하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희망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현실은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걸 내려놓지도 못하고 좋아하는 하는데 눈치는 보다가 다른 일도 못한다. 계속 악순환의 고리 속에 빠지는 거죠. 대부분 부동산 투자 안 해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언제 팔아야 돼요? 언제 사야 돼요? 그게 언제 끝나나요? 근데 해본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 비슷하다는 거죠. 경험에 대한 키워드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볼 수 있는 폭도 커진다는 거죠. 부모가 경험한 만큼 자식이 세상을 볼 수 있다. 대부분 부모가 경험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자식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돼요. 인풋 시키지 말고요. 평범한 사람들도 누구나 사업할 수 있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 이게 바로 정말 엄청난 그런 가치가 숨겨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일반 사람들을 바꾸는 게 가장 힘듭니다, 사실. 바로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친구들끼리 만나면 너 연봉 얼마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나도 월급 받고 너도 월급 받고 우리도 월급 받고 너도 월급을 받습니다. 그 말은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제자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다.
사업가들이 절대 이런 대화를 싫어합니다. 돈 얘기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현재 월 순이익 10억을 버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든 월 10,000원 버는 사업가든 거기에 초점을 맞춘 대화는 없다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가들은 성장에 초점을 맞추지 과거에 안주하거나 현재에 안주하진 않습니다. 자, 축구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축구로 예를 들면 공격수, 미들필더, 수비수 이렇게 있습니다. 노동수입은 어디에 속할까요? 노동수입은 바로 수비수에 속합니다. 내가 일을 안 하고 백수가 되면 바로 골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목적은 골을 넣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포지션으로 가야 될까요? 바로 공격수입니다. 근데 골을 못 넣으면 또 누구 탓이죠? 공격수 탓입니다. 그만큼 역할이 크고 책임감이 막중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수비수가 수비를 안 하고 공격을 하러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바로 감독에게 교체가 당하겠죠. 전 국민 95%는 수비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결국 골을 넣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따로 내서 공격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주말에 하루만 공격하고 내려와 보는 거예요. 분명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 안 되는 부분이 생기고 잘 되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때부터 시간 분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말에만 하던 일을 회사 끝나고도 해보고 점심시간에도 한번 해보는 것. 자, 그 행위는 돈이 열리는 바로 황금나무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월급만큼은 아니라도 50에서 100만 원만 들어와도 심리적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미드필더가 된 거죠. 언제든 내가 수비도 할 수 있고요.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때부터 팀장의 잔소리가 음악처럼 들리기도 한다. 이런 삶을 일단 먼저 우리가 기획해 보시고 공격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분배를 해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수비수라면 주말과 점심시간, 회사 후에 계속해서 한번 시간을 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장 포인트는요. 이 사람이 회사를 다니면서 아메이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비전을 보고 여가 시간은 모두 아메이를 하는 시간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다녀와서 밥 먹고 집에 와서 애를 재우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2~3시간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투자한 날도 있고 하니까 한 달로 쳐서 한 50시간 정도 투자했다라고 이제 칩시다. 그런데 다음 달 통장에 10,000원이 들어왔어요. 이거 작은 돈일까요? 큰 돈일까요? 자, 이게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알바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알바는 2~3시간 정도 투자한 시간을 중단하면 들어오는 돈도 바로 중단되죠. 그래서 숫자에 절대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동 수입의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아메이만 그런 걸까요? 아니죠. 쇼핑몰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는 돈을 벌기 위해선 4,000시간이라는 그런 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동안 인풋 세계에서 우리가 이런 돈을 받았어요. 많은 돈을. 근데 10,000원 벌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피라미드 사회에 있다가 처음으로 아웃풋 세계에서 10,000원을 번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피라미드 밖에서 피라미드 안에 있는 사람한테 온전히 나의 계획을 통해서 제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메이라는 사업성이 있는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돈을 번 것입니다. 쇼핑몰 하는 사람은 네이버라는 사업성이 있는 도구를 활용하죠.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활용하는 일을 똑같이 우리는 아메이를 활용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새로운 알바를 또 한다면 또 다른 피라미드 안에서 노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가치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메이를 할 때 사람들이 관광하는 부분이에요. 한두 달 열심히 투자한 결과로 판단하면 당연히 기존 일을 한 것보다 적게 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대리 뛰고 PC방 알바 편의점에서 일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편의점 사장님은
당신보다 덜 일하고 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숫자, 즉 금액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 그 돈이 나중에 내가 통제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10,000원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0,000원의 행복.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현재는 통제당하더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일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웃풋을 안 하고 아무리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계획만 하고 아이디어만 짜내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명단을 보자고 해도 없고요. 제품 후기도 없고요. PB도 없고요. 그죠? 우리 그 고게더라는 얘기를 하는데 고게더의 목표가 책을 읽는 것이 아니죠. 책을 빌려주는 것이죠. 회사에서 기획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기획만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은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요. 통제당하지 않으니까 더욱 행동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물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준비도 철저해야 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과다한 부분이 좀 많다라는 것이죠. 자, 성공의 8단계에서 접촉과 초대, 그리고 STP, 후속 조치. 이 부분을 우리가 아웃풋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의 시간은 내가 무슨 짓을 했을 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걸 알게 된 사람의 숫자. 아까 이번 달 통장에 찍힌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걸 알게 된 사람의 숫자. 그 숫자가 이번 주에 몇 명이 늘어났고 한 달 후에 몇 명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입니다. 설문지 프로모션 우리가 하고 있죠. 그 왜 하고 있나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숫자가 몇 명이 늘었는지에 대한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혼자서 공부하고 노트를 열심히 적고 하는 거 다 좋지만은 혼자서 한 일이고요. 결국은 스폰서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즉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노력. 그게 바로 아웃풋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웃풋을 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풋 세계에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요. 아웃풋에 대한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나의 통제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 사업가의 자세와 스폰서의 역할입니다. 챕터 2, 아웃풋 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걸음은 바로 단톡방 활용입니다. 카카오톡 우리 다 깔려 있잖아요. 그 카카오톡에 우리가 단톡방에 들어온 단톡방도 있고 아닌 단톡방도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안에서 나의 후기도 작성해 보고요. 기사 내용도 한번 해석해 보고요. 오늘 공부한 것 한번 공유해 보고요. 제품 쓴 것 한번 공유해 보고요. 내가 아메이 비즈니스 공부 중인 거를 그룹원한테 먼저 알려보는 일 해보는 겁니다.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먼저 단체톡방에서 해보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은 인풋이고 알리는 것은 아웃풋이니까요. 그래서 아웃풋의 세계로 발을 들이고 싶다면 인풋의 가치관을 들이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스케줄을 봤더니 이것저것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합쳐보면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돌잔치도 가야 되고, 그죠? 행사도 가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그것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아메이 하려면 내 인맥 행사보다 세미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리더들이 많죠. 그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나도 왠지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강요하진 않아요. 사업가의 방향성으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뿐입니다. 적어도 아웃풋의 세계로 발을 들이고 싶다면 적용시켜 보라는 거죠. 정말 온전히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긴 한 걸까? 남는 시간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 부도의 지름길이다. 이 사업 부도라는 결국 아메이 사업을 안 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딱 하나를 정해서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난 사업도 할 거고 투자도 할 거고 유튜브도 할 거고 그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던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에 집중한 후에 그 뒤에 시너지를 낸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언가 성과가 있고 피드백이 나올 때 그때 이 아메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또 다른 것도 해야지 시너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는데 또 다른 사업도 같이 준비한다라는 것은 결국 머릿속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고 둘 다 망치는 길이 된다라는 거죠. 시간적인 손해가 무엇보다 큽니다. 정말 재능이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진짜 아메이는 진짜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희 스폰서의 그 스토리를 듣고 굉장히 입이 쏙 들어갔습니다. 스폰서님은 정말 아무도 없는 이 대전에서 대구로 시집으로 오셔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이 땅에서 그리고 성격 자체가 누구랑 어울리는 걸 싫어하는 성격, 말할 때도 조용한 성격, 이런 성격을 가진 분이셨어요. 근데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 수석 다이아몬드라는 핀에 지금 가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 보니까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 결핍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결핍이란 내가 되고 싶은 모습,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야지 그 일을 계속했을 때도 질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재능에 집중한다라는 말 자체가 착각이다. 재능에 집중하지 말고 결핍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는 재능보다 중요한 건 바로 목표입니다. 재능은 검증이 안 돼 있어요. 누가 아메이를 잘하고 못하고 재능 기준을 누가 내어놨어요? 재능을 줬다가 돈이 안 되면 내가 재능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목표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뭘 해야 되나?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상상하라. 눈에 보이는 가까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상상하라. 내가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현재 본인의 위치에서 공부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래요. 그게 시작입니다.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고 천천히 한다는 말은 모순입니다. 천천히가 아닌 조급하지 않게라는 말이 더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스폰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파트너가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아이디 만들고 먹어보고 발라보고 느껴보고 스스로의 후기를 만들어보는 일.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폰서가 해줄 수 있게. 아이디도 못 만들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은 아이디 만드는 것보다 먹어보고 발라보는 걸 훨씬 더 잘하는데 아이디도 못 만들고 있을 수도 있죠. 스폰서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 1년 그냥 생각하면서 지난 것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1년 지난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1년만 책만 보는 사람과 제품만 1년 써본 사람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파트너를 위하는 스폰서는 가장 무식한 방법을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만나자. 레그 그려봐라. 이번 달 목표 한번 잡아봐라. 내 눈앞에서 한번 해봐라. 눈앞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죠. 일주일에 다시 만나자. 뭐가 변했는지 한번 보자. 인풋이 아닌 아웃풋을 뭘 했는지만 말해봐라. 그래서 신규가 몇 명이 늘었나? 제품을 뭘 써봤어? 이런 얘기. 이게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요. 억지 경험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 억지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좀 더 원동력을 얻고 탄력을 얻게 만들어주는 일을 바로 스폰서가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3개월 전보다는 파트너가 많이 발전을 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알려주세요. 다른 팀원들에게. 자, 그 파트너는 그 파트너들에게 내가 했던 방식을 쓸 거예요. 스스로 해보면서 더욱 빨리 성장하게 된다. 즉 복제를 시키면서 확장을 해나가는 그런 일입니다. 이 행위들은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이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요. 이 아메이 사업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분야의 사업 형태는 다 이런 방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주일에 만나서 뭐 해, 얼마나 발전했나 이런 거 하는 건 일정의 비용을 받고 합니다. 절대로 공짜로 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상담을 통한 진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돈을 안 받고 상담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성장하기 원한다면요, 스폰서와 강력하게 밀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트너의 역할, 바로 스폰서의 주니어가 되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확장이 계속됩니다. 스폰서의 역할은 가장 무식하게 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일단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 파트너는 곧 자동화 시스템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시간을 투자하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 포인트를 찾는 일입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막 갈아 넣어봐야 자동화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정도 벌려고 하루에 몇 시간을 들여서 상담하고, 저는 천안 갔다가 뭐 강릉 갔다, 김포 갔다, 부산 갔다, 뭐 대구 갔다 한 달 내내 돌아다니고 해? 뭐 차비도 안 나오겠다. 하지만 나는 자동화 포인트를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될 부분은 내 시간을 온전히 넣었을 때 그 한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빨리 내가 드리는 힘의 초점을 좀 옮길 필요가 있다. 그 파트너를 포기하는 말이 아니고요. 현재 그 파트너는 스스로 소비자로서 충분히 만족할 수도 있죠. 그 비즈니스의 때를 기다릴 필요도 있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사례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뉴핀들이 계속 많은 그런 그룹들이 더 빨리 큽니다. 그리고 사업 첫 단계, 그 브론즈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 그렇게 해도 안 됐던 그 파트너가 갑자기 때가 와요. 파트너는 다 보고 있다가 본인이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탁 치고 들어오거든요. 자, 그래서 아메이는 1년 내내 새로운 걸 익히는, 공부하는 일이 주가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일이지 물고기를 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60년 역사 동안 가져온 우리가 단단한 시스템을 적용시키는 일이죠. 어렵게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죠. 단기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적용시키고 복제가 되고 확장이 되었을 때 점점 나의 시간은 많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상담과 복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메이 네트워크를 통해 자본과 시간을 확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주도적인 삶이 가능해지고요. 수많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 화살표 많은 거 보이시죠? 확보된 자본과 시간으로 새로운 사업,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덱스터 예거, 뭐 나카지마 가루, 야마자키 다쿠미, 전 세계 큰 리더들처럼 돈이 돈을 만드는 영역으로 우린 갈 수 있어요. 사사분면 많이 보셨죠? 이 부분은 아예 벗어나서 B와 I의 영역에서 계속 놀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아메이 네트워크라는 이 돈을 가지고 누군가는 또 투자를 하겠죠. 그럼 돈이 돈을 만드는 그런 영역에 갈 수 있고요. 아,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 그냥 평생 쉴래? 낚시하면서 돌아다니고, 아니면 저기 펜션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살래?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본인의 선택 영역이 넓어진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 그 성공 사례 마지막 챕터 3입니다. 자, 우리 드림시티의 길잡이, 헌더스 오브 다이몬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게 옛날 그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와서 수석 다이아몬드 우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진들을 제가 어릴 적부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여행 가시는 모습들을 저희한테 보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헬기 타는 모습 보여주고, 성공자가 받는 예우를 간접 체험하게 해주셨던 스폰서님입니다. 제가 꿈꿀 수 있게 뭐든지 해봐라 지원해 주셨던 그런 부모님이자 스폰서님. 이런 사진들을 저한테만 보냈던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죠. 여행을 가면 그 여행 사진들 막 공유해 주시죠. 똑같이 대해주셨어요. 사업 파트너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야금야금 시야를 넓히면서 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A60이나 라스베가스에 가서 만났던 그런 성공자 분들입니다. 정말 2세 다이아몬드, 이분들은 다 2세 다이아몬드 분들이고요. 해외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에네타, 클레멘트 후 따님, 여기 왼쪽에 빨간 옷 입고 계신 그분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그리고 대만의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왕리카이, 이분은 우리 한국 아메이 전체 매출보다 이분 혼자 매출이 훨씬 더 높죠. 어마어마한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학교도 짓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스케일보다 훨씬 큰 그게 바로 아메이예요. 비보이 출신 다이아몬드. 이분과 정말 친합니다. 저희. GP라는 핀에서 다이아몬드로 바로 갔죠. 많은 유부 사모분들과 이렇게 같이 사진 찍으면서 파티를 즐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주부로부터 시작했던 그런 분들,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두 다이아몬드 이상이 됐습니다. 해외에서도 다이아몬드, 한국에서 다이아몬드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분들도 다이아몬드. 지금은 뭐 남시범 김이 트리플 다이아몬드 이분 같은 경우 홍대에만 건물이 10개가 넘고요. 전국 통신 매장을 하시는데 거의 뭐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잠실에도 막 100평이 넘는 집에 살고 계시고 엄청나죠. 근데 이분의 그 아내분 김희 사장님 아메이 사업을 위해서 출산 후에 한 달 만에 정말 한 달 만에 바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아메이 사업에. 어떤 분들은 이해 못 하시죠. 근데 사업가들은 그렇다라는 거죠. 아메이 사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업가들은 빨리 내 사업에 복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정말 이분 밑에는 남시범 트리플 다이아몬드 그분도 이분 파트너입니다. 대우자동차 연구원 박사 교수 출신이고요. 청담동에 굉장히 좋은 집에 또 살고 계시고 이분도 LG 애널리스트 출신, 대학 교수 출신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이태원 옷가게 하시던 분 그리고 일본에 스폰서를 두고 있는 그런 분들 이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룹을 운영하고 계신 그런 한창호 크라운 엠버서더 그리고 김종규 크라운 엠버서더 이 워싱턴 주립대 박사 출신으로 뭐 강의 CD 좀 추천해 드립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뭐 책 같은 것도 꼭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이재한 이주연 크라운 엠버서더 이번은 이분 같은 경우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후보로 나왔던 그런 분이죠. 그리고 서정건 최윤정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 이분은 의사 출신 역삼동에 건물을 하나 크게 갖고 있으면서 드림빌딩 하신 분 이분은 홍진희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 플러스 40이라는 게 보이죠? 이만큼 점수를 얘기하는 건데 정말 대단합니다. 이분 그 자매가 합쳐서 70점이 됩니다. 아메이에서. 평범한 주부입니다. 평범한 주부가 오히려 가장 높죠. 피는. 맞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이 아메이에서 발휘되는 게 엄청납니다. 일본의 정말 야마자키 다쿠미라는 전 세계에서 사업하시면서 아메이에서 나온 그런 자산 수입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십니다. 나카지마 가오루 작곡가 출신인데요. 피아노 팔다가 아메이를 만나서 전 세계 셀럽들이 다 친구입니다. 마이클 잭슨, 케니지, 베이비페이스 뭐 이런 정말 유명한 뮤지션들과 다 친분을 맺고 있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덱스터 예거라는 분인데 아메이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그런 그 금액 보니까 70만 달러, 월 70만 달러, 월에 한 8억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이분이 상속이 되셨겠죠. 아메이 사업으로 포브스지의 100대 부호가 되기는 어렵지만요. 하지만 이 정도의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시불로 받은 그런 보너스를 가지고 나온 그런 장면입니다. 많은 동기부여가 됐겠죠. 자, 아메이라는 방향성을 정해놨습니다. 이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결국은 경험입니다. 경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성공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성공자입니다. 근데 실패자란 실패의 경험밖에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으면 실패와 성공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있으면 실패를 겪고 성공을 가는 이 방향성이 당연하다는 거죠. 실패를 습관화시키는 일만이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일입니다. 아메이 사업 모두가 성공하실 수 있는 일인데 혹시 좀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후로 또 한번 개선해 나가는 모든 ABO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